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낙연 돌아갈까 바로 갈까입니다. 예, 당권, 대권, 이낙연 당선인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두 갈래인데 근데 당권은 이해찬 대표가 지금 임기가 8월까지여서 당권 얘기가 지금 나올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는 8월 24일까지가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한때 건강 등의 이유로 총선 직후 물러날 거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당에서는 공식 부인을 했었죠.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술도 끊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당이 밝힌 대로 이해찬 대표가 임기를 다 마친다면은 당권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이 대권 직행을 전망하는 쪽의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 될 사람은 선거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대표 8월 달에 돼봤자 내년 3월에 끝인데 그거를 당대표를 할 리가 없어요. 네, 통합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에 치러질 예정이라서 8월 당대표로 선출이 되더라도 6개월 정도밖에 당대표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고 당내 지지 기반 확보라는 실익도 챙기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대표를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긴 하군요. 네, 이낙연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한 호남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갑자기 대승을 거두면서 신중하게 당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대선 때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당 장악력을 가지고 군기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이낙연 외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당선인도 총선 유세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족한 것 많습니다. 때로는 오만합니다. 제가 그 버릇 잡아놓겠습니다. 이 버릇을 잡아놓겠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말인데 사실 이 당선인이 당 주류인 친문과 가깝지 않고 그래서 대선 후보로 가는 게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게 약점이라고 직접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2012년 원내대표 경선에서 14표를 얻어가지고 4명 가운데 꼴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고부동한 대선 지지율 1위인데다가 황교안 대표의 압승을 했기 때문에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당 세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친문 진영의 결집력이 어떤 정치 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낙연 당선인이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낙연 돌아갈까 바로 갈까의 느낌표는 뭐로 가도 대권으로 간다로 했습니다. 바로 가든 돌아가든 이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할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또 패자라서 지금 당을 떠난 상태인데 승자는 또 승자대로 고민이 많군요. 예.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171표 차 신승 윤상현 재검표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승리한 게 윤상현 무소속 당선인인데 재검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이 과거 총선에서는 이 3표 차 승패가 갈린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171표 차 윤상현 의원이 가장 적은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남영희 후보 입장에서는 아깝게 패한 건데요. 남 후보 측 요청으로 민주당은 법원에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하기로 했고요. 이 재검표 추진 여부도 이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이 남 후보 측의 주장인데요. 그런 게 있었군요. 이 전자 개표기가 인식을 하지 못했던 표가 한 5,000표 정도가 되는데 이런 표는 일일이 현장에서 이제 수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후보를 찍은 건지 조금 애매한 표들이 적지 않았다는 게 남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걸친 그런 애매한 표들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자, 그렇다면 재검표를 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예전 사례를 보면 아주 없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가까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김종관 청양군 의원이 이 민주당 소속 임상기 당시 후보를 딱 한 표 차로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이 재검표 결과 다른 곳에 이 인주 자국이 조금 묻어 있어서 무효 처리됐던 한 표가 인정이 돼서 승패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다시 유무효표에 대한 판단을 또 바꾸면서 최종적으로는 김 의원이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예, 선거는 모든 걸 걸고 치르기 때문에 아깝게 지면은 한동안 잠을 못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171표 차 신승 윤상현 재검표의 느낌표는
냉정과 미련 사이로 했습니다. 이 남후보는 180석 발언을 했던 유시민 이사장을 두둔하면서 냉정하게 보면 패배는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예, 마음이 진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테니까요. 예. 자, 재검표가 진행될지도 지켜보도록 하죠. 예.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